제가 간단하게 지도로 초간단 줄거리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책을 읽어보세요. 지도로 보면 이 판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3국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 형세는 그 다음에 형세는 어떤 몇 가지 전쟁 이후로 저게 이제 구역이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삼국지 10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게 판본에 따라 다른데 앞에 한 4-5권까지는 이 구도로 안 돼 있어요. 예. 뒷부분으로 제갈공명이 등장한 다음에 이제 저 구도가 됐는데 자, 보시면은 삼국지는 이 13주, 13개 주에 모여있는 군웅들이 모여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근데 여기 왼쪽 위를 보시면은 저 총나라로 되어 있는 여기 위에 보면은 유주, 기주, 청주, 연주, 병주 이렇게 돼 있죠. 이 여기에 있는 연주, 서주, 예주, 사주 이렇게 돼 있는데 저쪽 지역이 위나라 지역인데 면적으로는 대단히 작아 보이죠. 네, 상대적으로. 근데 사실은 저희가 위나라 조조가 세력을 키웠던 거에 전체 인구의 거의 한 70%가 저기 모여 살았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20%가 오나라라고 하는 그 형주, 양주, 교주 요쪽에 모여 살았고 익주라고 하는 데는 거의 여기에 사천지방인데 매운 음식 많이 파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쪽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굉장히 험난한 산지대여가지고 이쪽은 버려진 땅에 가까웠습니다. 이쪽이 티벳 지역이에요. 티벳 지역. 여기서 보면 처음에 얘기는 기주, 병주, 유주, 청주, 연주 저쪽에 서주 저쪽 얘기가 중심이에요. 저기를 조조가 통일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형주를 중심으로 한 저쪽에서 생기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3분이 생기는데 자, 가장 중요한 전쟁이 삼국지에는 한 4가지 정도가 있다 그래요. 4가지인데 실제로는 오장원 전투는 그 제갈공명이 나가서 마지막 전투여가지고 그냥 쓴 거고 실제로 삼국지에는 3대 전쟁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도대전이라고 하는 데랑 여기에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데랑 그 다음에 이릉대전 이 3가지 전쟁입니다. 이릉대전은 여기서 유비가 관우에 복수를 하러 가갖고 지는 바람에 촉한이 이제 망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 전쟁이에요. 좀 슬픈 전쟁인데 관도대전과 적벽대전이 실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도대전은 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주, 청주 여기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기주 그쪽 근처에 베이징이 있어요. 지금의 기주, 유주, 청주를 병주까지 지고 있던 사주를 지고 있던 데가 누구냐면 원소예요. 실제로 요 지역의 전체 중국 인구의 70%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70%, 20%, 1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나라.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더 중앙 세력이고 여기에 뭐 낙양부터 해서 수도가 다 여기 기능들이 있는 거죠. 기주 지역이 수도 지역인데 여기를 집권하고 있던 데가 원소였는데 그 당시에 원소랑 조조는 세력 규도가 원소가 훨씬 앞선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런데 유주를 통합하고 청주까지 이제 병주까지 합병한 상태고 그거를 원소가 먹었는데 원소가 굉장히 유능한 가문, 그러니까 재상 가문이었어요. 아주 명문가에다가 인물도 굉장히 잘생겼다 그래요. 원소랑 어렸을 때부터 조조는 친구인데 원소의 이 세력을 한 방에 깨트린 사건이 관도대전이에요. 이거는 세계의 거의 10대 전쟁 안에 들어가는 되게 유명한 전쟁인데 이게 200년에 199년부터 200년 사이에 있었던 전쟁인데 이 전쟁이 굉장히 세계 전쟁사에서도 기록될 만한 전쟁은 어마어마한 대군 한 7, 80만 되는 대군을 깨트릴 때 해야 되는 핵심은 뭐냐면 식량 보급소를 때리는 거예요. 그게 역사상 최초로 실행했던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이게 전략가가 없이 조조가 생각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조는 보면 천재는 맞아요. 확실히. 이 관도대전을 잡음으로 해가지고 근데 사실 원소 세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관도대전을 잡았는데도 확 망하지가 않았어. 원래 원소가 7, 조조가 3이었다 하면 이 대전 때문에 4 정도로 줄어들었지 확 망하지는 않았어. 그것 어쨌든 조조가 6대4로 우위에 서게 된 전쟁이 바로 이 관도대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쪽을 다 장악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적벽대전 이후에는 원래 세력이 없었거든요. 공명을 얻고 난 다음에 공명이 천하 삼분지계의 그림을 그려주죠. 그 다음에 적벽대전을 시행할 때 위나라를 깨뜨리려고 하잖아요. 위나라는 이쪽에 아예 근거도 없었을 때예요. 아무 근거도 없었을 때 제갈 공명이 오나라를 가서 야 같이 한번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여기를 때려. 얘네가 공격한다잖아. 적벽대전에서 그래서 오나라가 이깁니다. 주유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군 때문에 적벽대전을 먹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전략적으로 형주를 얻어요. 총나라가 유비가 여기 이 구조로 보시면 형주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딱 눈앞에 오죠. 형주를 얻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력 판도가 확 균형이 깨져요. 근데 어쨌든 형주를 유비가 장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익주로 나가죠. 그래서 서초옥이라는 걸 얻는데 형주에 누가 남겨놨냐면 관우를 남겨놔요. 어쨌든 그 이후에 전쟁이 되는 게 바로 이 적벽대전이고 그 다음에 이릉대전에서 바로 요쯤에 이릉이 있는데 이릉에서 유비가 진 다음에 촉한이 거의 망하죠. 그 이듬해 유비가 죽고 어쨌든 그 3대 전쟁인데 이 형주 얘기를 좀 더 하면은 형주를 지키고 있다가 이제 서촉 정벌을 유비하고 제갈공명이 하죠. 이쪽을 하는데 형주에서 이 관우가 천하무적으로 지키고 있다가 이 전략적 요충지라고 그러면 사실은 외교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나라랑 잘 지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딸의 혼사 문제가 있으니까 관우의 딸을 손권의 아들하고 이제 혼인을 맺자니까 야 어떻게 호랑의 자식을 개의 자식한테 줄 수 있냐 이렇게 이쪽 영주인데 거의 왕인데 굉장히 권위적이고 사실은 뭐가 좀 안 좋아. 근데 어쨌든 관우가 죽고 관우가 이제 오나라 손권한테 죽고 결국 육손이라고 하는 기라성 같은 장군한테 죽죠. 어린 장군한테 죽고 이 균형추가 무너져요. 그 다음에 장비가 무리하게 전쟁을 가다가 부하한테 암살당합니다. 바로 다음에. 그 두 형제를 죽으니까 이제 완전히 균형을 잃어버리고 이릉대전으로 남아있는 군대를 싹 끌고 가갖고 아주 다 완벽하게 치죠. 육손한테. 70만 대군을 거의 다 몰살당해요. 여기서 다 죽죠. 그래서 촉한이 이제 몰락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끝까지 제갈공명이 버티다가 오장원의 북벌을 성공할 뻔 했는데 유선이라고 하는 유비의 그 무능한 자식 때문에 끊임없이 그 황제의 의심을 받아가지고 이루지 못하고 오장원에서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그 제갈공명이. 그래서 삼국지가 대충 마무리되는 초간단 스토리.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시사상식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지도랑 관련된. 여기 보시면은 삼국지를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동탁 얘기가 좀 나오고 여포 얘기가 좀 나와요. 거기다가 조금 아시는 분들은 거기 마초라는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마초. 그 사람들이 보면은 그 소설에 보면은 서량의 마등 마초 막 이러면서 서량의 그 동탁도 서량 사람이라 체구가 크고 막 무예가 능하고 그러거든요. 자, 서량이 어디냐? 여기거든요. 네, 여기인데 서량이 지금으로 보면 어디냐? 왜 서량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약간 기골도 크고 이렇게 그렸냐? 지금도 연결돼 있어요. 이 서량이 이쪽이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신장 미구르 지역하고 관련돼 있어요. 근데 혹시 신장 미구르 지역 이건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신장 미구르 사람들이 중국 국적으로 돼 있거든요. 중국 국적하고 좀 달라요. 생긴 게 달라요. 이 보면은 중국 계통이 아닌 것 같죠. 이 골격도 굉장히 굵어 이 사람들은. 이목구비도 서양 사람이에요 거의. 중국계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르다는 특성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신장 위구르 지역하고 최근에 아프간 전쟁에서 요새 난리가 났잖아요. 탈레반이 집권했잖아요. 중국으로 넘어가나 그런 뉴스가 있죠. 왜 그런 소식이 있냐면 신장 위구르랑 아주 근접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이. 이게 지금 실크로드 라인 안에 있어요. 중국 안에. 그래서 지금 미국이 빠져나가고 나면 아프간에 중국의 영향력이 갈 거다라고 예측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는 팁으로. 자, 이상으로 두 번째 간략한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